오늘 일부의 첫 손님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입니다. 당내 쇄신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 쇄신을 주문했고, 어제 당 윤리 결과가 나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있었죠.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영진입니다. 예. 권영진 의원님은 대안과 미래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내 쇄신을 요구하는 모임입니다. 예, 당내 개혁 모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이 부분부터 당내 개혁파라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분 당내 개혁파구나라는 걸 전제로 알 수 있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특검의 구형이니까 아직 최종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는 거는 우선은 국가적으로는 저는 참 불행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그분이 저희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나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구형이 합당할 건가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이 구형되고 그리고 1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는데, 그 예를 비춰 봤을 때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형이 구형되는 거 보고 예. 또 놀랐습니다. 사형이 구형될 때 당시 법정에 있던 기자들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면적으로 특검의 수사와 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내란몰이로 목표로 딱 짜놓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왜곡이라 이런 식으로 전면 부정을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특검의 구형에 대해서는 어떤 구형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들, 그게 무의식적으로 피식 웃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게 법정에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위기를 국민들이 알리기 위한 비상벨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많은 국민들은 그래 좋아, 야당이 그렇게 특검하고 남발하고 그리고 또 탄핵 남발해서 국정을 어렵게 만든 것 이해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해?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위법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예.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그 부분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걸, 어제 최후 진술에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걸로 위해서 계몽된 국민들이 많다, 청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것도 감옥에 계시면서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주입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자꾸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다 보니까 이제 좀 과대망상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다수 국민들하고는 다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설사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얘기를 100% 인정을 합시다, 그렇게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하려고 이렇게 비상계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1년 동안 나라가 참 어렵고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탈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그냥 통째로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적어도 국민들께, 제가 이런 의도로 했지만은 정말 국민들께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 정권마저 잃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한마디쯤은 하고 가야죠. 일단 의도에 어떻든 방법은 잘못된 건 절대적인 것 같으니까요. 일단 최후 진술에서 말씀하셨듯이 약 90분간 계몽령이다.
경고성 계엄이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진 의원님은 어쨌든 이 진술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동의하지 할 수가 없죠. 뭐 당내에는 국민들 그러면 당내에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뭐 비상계엄 수당 방법에 대해서는 뭐 음. 한사코 사과와 인정을 미루었던 장동혁 대표마저도 예. 그 잘못된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마당이면은 우리 당내에 아직도 비상계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방점을 그 원인을 어디에 둘 건가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저 민주당의 의회 폭고 이게 원인이 아니냐.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면은 예. 정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군과 경찰을 동한 비상계엄이 이 시대에 이 용인될 수 있다. 그걸 인정한다. 조금이라도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인정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시대착오적인 거죠. 당내 쇄신을 얘기하는 권영진 의원님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분은 공개적으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안 된다. 이건 내부적으로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차원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맥락은 같은 거거든요. 저 그래도 느끼는 감은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그런 예.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비상계엄 잘못되고 탄핵했어야 되고 그리고 윤핵인 말도 안 된다라는 국민들도 계시고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탄핵까지 두 번이나 예.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옳으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하야하는 게 옳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비상계엄도 잘못되고 탄핵에도 찬성하지만은 그러나 윤어게인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분도 다양하게 계시듯이 예. 우리 당내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우리 당이 다시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국민들의 새로운 지지를 더 많은 지지를 얻는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정말 이건 잘못된 일이고 예.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리고 윤석열 어게인이라든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우리는 새 시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 다수를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쇄신의 첫걸음 전제 조건은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과의 완전한 절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쇄신의 첫걸음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완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셨고요. 그 다음은 윤 어게인과의 완전한 절연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반대쪽에서 본다면 아직도 당내에 윤 어게인 세력이 있다라고 봐도 될 수 있는 거죠. 윤어게인 세력들이 당을 접수하려고 들어오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나는 밖에서 막 떠드는 거 떠들라고 하고 또 국민들 일부에서는 그분들 중에는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믿고 이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란 게 사물을 보면서 서로 달리 보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이용하고 악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달성하려는 그런 잘못된 세력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 세력들이 지금 당에 그런 접수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우리 당까지 접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뭐 그 이름이야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구도 적시할 필요는 없을 것 그래요? 같고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제 새벽에 이제 발표는 1시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새벽이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문을 내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권영진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참 설마 했는데요. 우리 당의 원로 고문님들도 이거 당의 선거를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징계하거나 내쫓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들 말씀하셨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역에 가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렇게들 다 얘기합니다. 선거 앞두고 좀 제발 하나가 돼. 그 부분들은 좀 포용할 건 포용하고 안고 간 건 안고 가야지. 그렇게 이준석 내쫓듯이 또 내쫓으면은 우리 선거 못 치러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뭐 당에 또 다른 이 문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물밑에서 설득하고 조언하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야 이게 설마 했는데 이게 완전 막가파예요. 앞서 이제 물밑에서 설득하고 조언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설득하셨는지요? 아니 장동혁 지도부를 예. 통해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음.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싸우다가도 집에 강도가 들어가나 공동의 목표 적이 생기면 뭉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또 실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과연 이 제명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냐라는 거예요. 저도 아니 이제 익명의 게시판에 예. 아니 익명의 게시판에 당 게시판이라는 우리 당원들이 누구나가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글을 게시할 수 있는 데고, 거기에 아니 대통령을 부부를 비난했던 글을 올리면 안 되나요? 아니 그걸 다시 찾아내서 한동훈의 가족이었다라고 공표를 하지 않나? 그러면 한동훈이 가족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사주를 했나요? 아니 이게 무슨 책임이 있다라는데 법적 책임은 없을 것 같고 정치적 책임을 그렇게 물어야 되나요? 연좌제도 아니고. 윤리결정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개의 개성이 6개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 두 개의 개성은 아마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동명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올려서 공론장을 오염시켰다. 여론 조작이다라는 건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 그 부분들은 아마 뭐 이게 법적인 걸로 가면은요 예. 끝이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라라는 문제였고, 이걸 따지면은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이 가면은 우리 당은 지금 이번에 결정은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고 그리고 당의 통합을 해치는 한밤중에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이 부분들은. 이 윤리결정은 윤리 결정 그런 거예요. 쿠데타다.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공감하겠어요. 저는 야 우리 당이 이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다시 빠지는구나.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들었습니다. 예. 한밤중에 결정이 됐으면 그런 걸 새벽 1시에 결정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오늘 5시에 일어나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제 드는 느낌이 지난번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은 뒤통수에 뭔가를 한 방 딱 막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참 걱정이에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기한이 있어요. 이거 장동혁 최고위가 이 부분들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기회에 뭔가의 수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기대 말고 현실적인 예상을 여쭙는 겁니다. 뭐 그렇게 그 비관적인 예. 예상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동안은 당무감사위원회나 그리고 윤리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당헌 당규상 지금까지는 독립적으로 했더라도 이걸 이제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당무감사위나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의 이 했던 행위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뜻이란 것밖에 예. 그걸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후폭풍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럼 후폭풍을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지금 당의 윤리위 결정 등이 많은 민심과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 권영진 의원님의 취지대로라면 결정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심을 곡해하는 거죠. 곡해한다. 민심을 읽는 게 저는 다르다고 봐요. 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장동혁 대표가 1월 7일 날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 직후에 그것이 반영된 여론조사들. 그리고 여당에서는 강선우의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에다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걸 묵살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조차도 구의원들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다 돌려줬다. 이 자체를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다 묵살돼서 예. 이거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졌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지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쇄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하 여론조사들은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도는 올라가고 우리 당의 지지도는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행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쇄신 아니다. 멀었다. 저는 이 징계가 있고 난 이번 주 나오는 여론조사는 저희 당이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더 빠질 거다. 국민들의 생각은 냉정해요. 예. 아니 지역에 가보면은 늘 하시는 얘기들이 있어요. 한동훈도 하는 거 보니까 좀 사과라도 하지. 뭘 저렇게 법적으로 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야 징계하고 저 한동훈 내쫓으면은 이준석 내쫓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망하고 어려워졌는데 또 너들을 폭망하려고 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걱정의 일단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당내에 예. 원로들이 그렇게 조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곱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그대로 가면 우리 당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겠구나.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후폭풍이라는 후폭풍? 게 결과적으로는 정당은 정치는 국민 속에 민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민심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고 정당이 정치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그러면 후폭풍을 얘기하는 민심과 거예요. 동떨어졌다는 말씀이시고요. 많은 국민의힘 분들도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지도부가 또는 지도부 일부라고 해도 되고요. 지금 민심과 동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방관하는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물밑으로 조언하고 직언하셨다고 하셨는데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우리 당이 그동안 친윤, 친한이라는 갈등 부분들이 내내 우리 당이 새롭게 나가는데 또 다른 발목을 잡고 예. 결국은 국민들부터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한동훈 징계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특정 계보의 편을 든다라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부 총질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는 조심스럽게 있을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고요. 아마 오늘부터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과 미래에 계시잖아요. 대한과 미래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변곡자려면 한동훈 대표는 제명 결정인데 어제까지는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회의할 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입장 발표를 하지 말고 예. 우리가 장동혁 지도부에 이거는 정치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그 뜻을 우리 간사들이 김대식 정책 정무특보한테 전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한밤중에 쿠데타 하듯이 기습적으로 이렇게 제명 결정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일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 당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보면 우리 당이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그리고 잠시만요.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차떼기로 않은데 몰릴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책임을 진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줬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당을 장악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데서 보는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있다. 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나왔던 건 어떻게 보면 요청이잖아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라는 요청이었는데 중앙위 윤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 최고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 있어요. 윤리의 예. 결정이 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일단 지켜볼 것이다. 최고위가 이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푸는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위가 그런 결정을 안 내릴 것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동을 합니까? 안 내리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를 접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대만 접고 행동을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기대만 그거는 접고 좀 행동을 안 지켜보세요. 한다고 해서 지금 엿듣는 겁니다. 제 입으로 자꾸 무슨 더 앞으로 얘기한다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고 예. 우리 당내에 그런
기운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전합니다. 아니 기운은 지난해 말부터도 많이 있었어요. 그 행동을 안 하고 실제 당내에서도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행동은 또 우리 나름대로는 다 행동했죠. 저기 우리가 대안과 미래가 만들어진 것도 예. 장동혁 쇄신안에 대해서 이건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도 발표했고 또 1, 2상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반드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비상계엄 옹호 세력 윤의경과는 이제 단절하라라는 이 당내의 흐름을 만들고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또 요구해 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약 20초 정도 남았는데 보수의 어떤 제대로 된 보수를 바라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이 너무나 끝없이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바로 서지 않고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좌우 날개로 나는 겁니다. 이 우파가 보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대안과 미래에 계십니다. 권영진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